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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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1부에 이어서 2부도 영민 작가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2부 주제를 작가님이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시작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2부 제일 오래된 기록. 맞습니다. 최초의 기록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태초의 기억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영민 작가님은 혹시 내가 생각하는 제일 오래된 기록 같은 거 있으세요?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옛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막 이제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기록들은 네. 책 표지 앞에 막 낙서 같은 맞아요. 거인데 이제 제 스스로 좀 기억이 나는 네. 기록이라고 하면은 집에 엄마가 보는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인테리어 잡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지가 있는데 그거를 맘대로 잘라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페이지나 네. 그런 거를 제 노트에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콜라주를 네. 엄마 허락도 안 받고 엄마 책 잘라가지고 아이고. 그런 거랑 이제 신문에서 예전에 에버랜드 광고가 정말 조그맣게 명함 사이즈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잘라서 붙여놓고 와. 네, 그게 기억이 나요. 제 방 구석에다가 막 숨겨놓고 왜 숨기는지 모르겠는데 소중한 거라서. 네. 맞아요. 지연 작가님은 혹시 최초의 기록이 어떤 건가요? 저도 초등학교 때 여행 가거나 막 이러면은 맨날 그렇게 뭘 끄적끄적 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여행 일기를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여행 일기요? 네. 항상 학교를 빠지고서는 여행을 갔었거든요. 네. 절차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체험학습을 내고 갈 수가 있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학교를 안 가고 대신 갔다 와서 내야 돼요. 어떤 거기 거예요? 가서 뭐 했는지, 사진은 뭐 찍었는지, 여행 갔다 오면은 맨날 그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초의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글지마 작가님은 쓰셨어요? 저도 기억나는 거는 그냥 중학생 때 네. 원래 교과서 모서리는 낙서하는 종이 아닌가요? 포도맛 형광펜 막 이런 걸로 윗줄 긋고 그리고 제가 기억 안 나는 거는 이제 1년 전에 이사를 하는데 코팅된 회색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초등학생 때 가족 소개라고 해서 약간 시처럼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 오빠는 태권도를 잘해요. 나는 영어를 좋아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본 기록이었거든요. 제 글씨체지만. 그래서 저는 한 25포인트 됐던 것 같아요. 네. 연필로 썼지만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기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청취자분들도 집에 되게 오래된 기록들이 아마 남아있으실 거예요. 네. 수첩 같은 것도 보면은 뭐지? 이런 거 왜 적었지? 약간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행기, 여행 일기 같은 게 진짜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소개드릴 책은요. 바로 독립출판으로 출간된 김성경 작가님의 주껏일기 2 칭따오 편인데요. 네. 주껏일기 들으셨을 때 뭐일 것 같으세요? 약간 되게 각오가 느껴지는데요. 비슷해요. 어떤 뜻인가요? 죽도록 걷자 해서 주껏일기랍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계신데 엄청 특이하죠. 네. 일단 맥주구름 위에 제목이 날아가듯 쓰여 있고요. 네. 밑으로는 색색깔의 아파트와 도로 그리고 그 위로는 선명한 하늘색의 그림이 인상적인데 지퍼백에 직접 프린팅을 붙여가지고 핑킹 가위로 자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와, 네네. 그래서 패키지의 뒷면에는 주껏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쓰여 있는데요. 네. 순서가 6번까지 있어요. 일단 돈을 법니다. 돈을 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행을 즐깁니다. 숙소에 돌아가 하루의 일을 적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적은 일기를 정리합니다. 정리한 일기를 멋진 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책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특이한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접 제작하신 패키지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공정이 들어가 있을까.
패키지를 열어보시면 앞면에는 그림이 그리고 뒷면에는 작가님의 카테고리별로 손글씨로 써내려간 18장의 포토카드가 있는데요. 그리고 한 손에 들어올 법한 작은 무선 제본 책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포토카드보다는 페인팅 카드가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18장의 포토카드를 모두 이어보시면 표지에 나온 그림이 완성이 돼요. 네. 독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인데요. 이 페인팅 카드 뒷면에는 교통수단, ATM, 공원 등 주제별로 나눠서 아주 굵직굵직한 핵심들이 적혀 있습니다. 13번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여행을 하며 버스, 택시,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게 되었다. 안내양이 있는 버스도 있다. 택시는 유럽의 영향 때문일까 폭스바겐이었다. 중국의 지하철은 탑승 전 검색대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핵심 내용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 퍼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드들과 세트인 책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지의 글씨들이 모두 작가님의 노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손글씨로 또 되어 있어요. 네. 너무 재치 있는 그림들도 마카와 연필로 모두 다 들어있는데요. 작가의 노트를 모두 스캔해서 만든 책인가? 작가의 일기장을 본다 같은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정말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어렸을 적엔 자신이 생활하는 집과 동네, 학교가 전부인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혹은 나라라도 바뀌면 정말 너무 재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성경 작가님은 독립출판으로 이렇게 사부작 뭔가 되게 잘 만드세요. 그래서 1탄은 제주도 편인데 초록 색깔의 과학형의 패키지 안에 아코디언북 형식으로 들어있어요. 정말 재밌으니까 작가님의 인스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시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작품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글씨만 작가님 이제 열심히 포토카드를 맞추고 계신데 죄송해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영민 작가님 책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책을 2권 가져왔는데 먼저 소개할 책은 사실 되게 유명한 책인데 네.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이 저한테는 엄청 큰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알바를 해가지고 첫 비행기를 타고 나갈 때 이 책을 들고 갔어요. 네, 그래서 처음 여행하는 동안에 이거를 읽으면서 다녀서 그 뒤에 여행에도 사실 영향을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챕터들 중에 이제 아름다움의 소유에 대하여라는 챕터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챕터인데 이 여행에서 장면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소유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진을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찍는 순간에 그거를 소유했다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찍고 나서 이렇게 많죠. 제대로 안 보고 가버리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름다운 장면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그거를 소유하는 방법이 그거를 드로잉을 하거나 아니면은 글로 묘사를 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드로잉을 해보면은 여행지에서 저도 가끔씩 하는데 여행지에서 드로잉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제대로 안 봤다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엄청 섬세한 디테일들이 진짜 많고요. 내가 보는 거를 어떻게 더 잘 받아들일 건지, 더 기억에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 챕터예요. 그래서 다른 챕터들도 다 내용이 좋은데 챕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읽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제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맞아요. 그죠? 계속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해주신 부분은 기록의 기술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책도 같이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주제랑 막 엄청 크게 연관이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가지고 가져왔는데 당신이 읽는 동안 헤라르트 윙어르 저자의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대학교 때 디자인과 청강 수업을 듣다가 거기서 독후감 써오라 해가지고 보게 된 책인데 원래 회화과를 나왔는데 저희 과 수업은 약간 내팽겨치고 이 디자인과 수업을 진짜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근데
타이포그래피 수업이었는데요. 글자체라든지 이 타이포그래피의 이런 섬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글자체를 썼네? 뭐 이런 식의 인지를 사실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네. 집중해서 거의 내용만 보게 되고, 약간 그거를 사라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제 유리창 같은 거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데 네. 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투명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의식 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이제 엄청 큰 영향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 전에 내용이나 이런 게 뭐 좋으면 되지, 아니면 내용이나 그림 내용이 좋으면 되지, 뭐 판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네네. 폰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 책을 보고 나서 책 자체의 뭔가 형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다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때 그거를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이라든지 다른 걸로 다 치환해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와, 너무 정말 애정하는 책을 네. 가져와 주신 게 느껴져서 감사하네요. 너무 좋은 책 추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제에 맞춰서 책섬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작가님은 김한민 님이고요.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은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아무튼 비건으로 익숙하신 작가일 것 같은데, 책 표지는 일단 되게 파란 곳에 어린이 하나와 어른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작가님을 믿고 사자 하면서 구매하게 된 책인데요. 네. 이 내용은 책 만들기에 평생을 바친 이름은 저자인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처음 소개할 때 나는 저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이 책이 정말 모든 창작자를 대표하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평생을 이 책을 만들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책을 만들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내가 책 짓는 기술을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싶다 싶어서 책을 미끼로 독자를 낚아요. 그래서 한 명 물리면 넌 나의 제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어떤 아이가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책병이라는 것에 걸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책병은 또 뭔가 하니 모든 물건을 다 책으로 보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엄마 이 책은 왜 차가워? 약간 이러고 창문을 열면서 이 책은 되게 매끈매끈해.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아이였는데 저자가 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재밌었던 거는 책 표지에 보시면 이분들이 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 만드는 과정을 빙하 같은 책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삽으로 깎는 거를 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그게 창작자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햇볕 뜨는 점심에 카페에서 이렇게 오붓하게 글을 쓴다. 이런 느낌이 무척 클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는 뭐 밤 샐 때까지도 자르기도 하고 쓰고 이런 과정이 되게 노동이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아이가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책은 언제 만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삽으로 땅을 파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혹시 작가님들은 책 만드실 때 다른 작가의 책을 읽거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다른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외국 작가님도 그렇고 그런 너무 좋은 작업들이 있는 책들을 사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여행 갔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오는 편이고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게 소화해내시는 것 같아요. 지연 작가님은 혹시 작업 중일 때 책 많이 보시나요? 저는 너무 작업이 안 풀릴 때 한 번씩 좋아하는 작가들의 글을 읽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읽고 나면은 맞아, 내가 글을 왜 쓰려고 했지? 이게 계속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작업 중에 다른 분들 책을 좀 안 보는데 이게 이유가 좀 못났지만 저는 뭐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막 내가 만든 건 좀 초라한 것 같은데. 비교를 좀 하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책은 왜 이렇게 좋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다른 사람의 책을 보는 건 좋지만 그거를 빠져나올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의 대화가 저는 유독 제 이야기 같아서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책 주제가 제일 오래된 기록이었던 만큼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전에 책 만들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내 책이 안에 영민 작가님이랑 같이 살펴봤는데 너무 특이해요. 맞아요. 네. 글씨로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이어져 있어 이러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서문은 건너뛰자 이러면서 뭔가 진짜 집을 짓듯이 네.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림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제일 오래된 기록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작가님은 2편 해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4권의 책을 추천하게 됐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너무 좋은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계셔서 계속 홀린 듯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영민 작가님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들 감사드리고 또 좋은 책도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1, 2부만 하고 보내드리기 항상 너무 아쉬워요. 게스트분들은. 북노마드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요. 그 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